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한글의 가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늘 위기는 언제나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사실 그 위기 자체보다 훨씬 더 크게 또 그 이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위기와 함께 너무 쉽게 배고픔을 느끼고 어떤 충족되지 않는 갈망 속에서 그 배고픔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더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을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도 함께 경험하는 경제 위기, 너무 쓰나미처럼 아프게 다가오죠,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정계에서는 교육의 위기로 어머니들과 아이들과 함께 온 국민이 아파합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정말 우리의 위기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겪는 진정한 위기는 경제 위기도 교육도 정치도 아니고 사실은 정체성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dentity crisis.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답게 느껴지는 어떤 가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우리를 긍지와 자부심 가운데 있게 해주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가 아닐까요? 저는 이 정체성의 위기야말로 근본적인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은, 자부심이 없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모든 면에서 소극적이 되죠. 교육열도 떨어지고 교육 효과도 떨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는, 모든 국민이 겪는 정체성의 위기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참다운 위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축구 4강 갔을 때 눈물 흘리며 열광했죠. 저는 그때 기쁨과 함께, 저도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기쁨과 함께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으면 온 국민이 이처럼 축구 하나에 목숨을 걸까? 정체성의 배고픔, 이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겪는 진정한 위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남대문 불탔을 때 우리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모두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국민들이, 개인들이 무슨 일인들 못 저지르겠습니까? 그러나 정체성, 우리가 우리 됨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떠한 영원히 변치 않는 확고한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자산, 아니면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자존감, 자부심, 긍지로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우리를 화합하게 만들 것이며 배려하게 해줄 것이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헐뜯는 그런 국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디자이너인데요. 사실 디자이너가 이런 얘기 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디자이너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산돌체라는 산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광수체 등등 다양한 서체를 개발하는 회사의 CEO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 정체성 문제를 짚어보게 됐고, 과연 내가 가져야 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배고파하고 갈망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한글을 접하게 됐고요.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해답으로 저는 한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글은 이미 전 세계의 이 분야의 석학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술과 예술의 가장 완벽한 만남이요, 인류 최대의 발명이라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레이어 다이아몬드 교수, 이분은 한글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레이셔널 알파벳이라고 디스커버라는 유명한 잡지에서 논문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성적인 알파벳입니다. 지적 자산으로서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가장 확실한,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된 그런 지적 자산으로서, 기술로서 세계 어느 나라도 한글만한 것을 가진 데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콜롬비아 대학의 레드하드 교수는 이 한글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런 감탄을 발휘하고 맙니다. That is unparalleled grammatological luxury. 한글은, 이것은 문자학적인 사치다, 사치.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가 감탄사를 써가면서 한 연구 대상에 이것은 사치다라고 표현한 것은 한글이 얼마나 그 학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는지를 반증하는 결과물이죠. 여러분은 이런 한글에 대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나요? 영국의 서섹스 대학의 샘슨 교수도 한글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중에 하나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그것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그 중에 하나 한글.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한글의 가치에 대해서 그처럼 어릴 때부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엄청난 컨텐츠와 지적 자산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왜 초점을 맞추지 못할까요? 이것이 제 정말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러면 왜 한글일까요? 이제부터 좀 여러분 편하게 한글에 대해서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1433년도에 43년도에 한글을 창제했을 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기득권 세력이 한자 문화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을 때 세종은 그 한자를 배우지 못한 백성들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뜻이 있어도 글이 없어서, 기록할 문자가 없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한 나머지 온 백성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주기로 작정을 하고 목숨을 걸고 몇몇의 학자들이 집현전에서 암살당해서 나가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중국의 압력 속에서도 세종대왕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문자를 창작해서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한글이 창제된 그 배후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죠. 백성들을 위한 사랑의 정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정신적인 자산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중요한 그러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은 이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동서를 막론하고 언어학, 문자학, 음성학 모든 분야의 학문에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주 자연의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고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현재까지도 없는 그런 가장 위대한 문자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하는 라틴 알파벳이 음절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00여 개입니다. 일본과 중국어의 음절도 3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재 쓸 수 있는 음절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한글로 기록 가능하고 발음 가능한 문자가 1172자가 되었습니다. 한글 덕분으로. 한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나라말, 그리고 자연에 있는 모든 자연 세계에 있는 다양한 소리들, 이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멀티 컨소넌트. 우리 영문에 발음 기호가 몇 개인지 아시죠? 아, 이, 우, 에, 오. 끝도 없이 들었죠. 근데 한글 모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붉은색 원으로 된 것이 아, 이, 우, 에, 오, 라틴 알파벳의 모음입니다. 그러나 한글의 모음은 끊임없이 방사 형태로 펼쳐지면서 다양한 모음들이 존재합니다. 비교하실 수 있겠어요? 모든 학자들이, 전문학자들이 감탄성을 지르는 것은 바로 글자의 모양과 소리가 일치한다는 것이죠. 보시겠습니까? 미음과 비읍으로 갈 때 부 하면은 발음이 앞으로 나올 때 비읍이 발음이 됩니다. 미음에서 비읍이 발음될 때. 그래서 바람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표시해서 비읍의 형태가 됐고, 프는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열자마자 발음이 폭발할 때 피읍이 발음되거든요. 그래서 사방으로 발음이 흩어지는 것을 표현해서 피읍이 되었죠. 세계 문자학자들이 놀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문과 같이 발음 기호가 필요 없습니다. 왜? 수도 없이 많은 모음들이 있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따로 적을 필요가 없는 그런 문자죠. 문맹률 볼까요? 1시간이면 한글은 외국인들이 다 배웁니다. 중국은 아직도 문맹률이 50%고 미국도 아직도 문맹률이 20%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글이 있기 때문이죠. 한글은 저렇게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서로 조합하면서 비록 불과 28개만 가지고 1172자라는 지금 현대 어만 가지고도, 현대 글자만 가지고도 1172자입니다. 구어 다 빼고. 이런 과학과 예술이 가장 극렬하게 결합돼서 아주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한글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서울이라는 말을 휴대폰에서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볼까요? 서울이라는 음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터치를 눌렀을 때 우리 천지인 방식으로 8번만 눌러도 서울이 표시되지만 영문 SEOUL을 치면 14번을 키를 눌러야 됩니다. 우리가 휴대폰 강국, IT 강국이 된 것은, 분명한 것은 한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지조이란 말도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역시 잘 안 보이겠지만 컴퓨터 입력 시스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편리하게 돼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즐기실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여권으로 인정받는 스위스 여권, 그것은 이들에게 헬베티카라는 서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명조체 고딕체를 일본에게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었고, 원도를 판매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25년 동안 이 한글을 일본에서 수입해다 써야만 출판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죠. 저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고 서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6년 동안 600여 종의 서체를 개발했습니다. 그런 아픔은 겪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글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지키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는지 저는 명백히 보아왔습니다. 한글이 아름답지 않다고요? 제가 라면 먹다가 나무젓가락 얇게 깎아서 먹물을 묻혀서 쓴 글씨입니다.
한글 그렇게 촌스럽습니까? 이것도 역시 나무젓가락으로 먹물을 묻혀서 쓴 글씨입니다. 지금 약간 찌그러져서 글씨가 좀 그렇게 보이는데, 자, 한글로 된 것을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보면 훨씬 감탄합니다. 한글의 아름다움, 한글의 가능성.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팔릴만 하니까 한글로 프린트를 해서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타이완에서 발견된 거, 중국에서 발견됐습니다. 파리 아름다운 미녀가 찜질방 가방을 들고 멋지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수 통 케이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겠죠? 통이라고 했을 텐데 싱가포르에서 발견됐습니다. 횟집 티셔츠 입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서양 젊은이가 문신을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나는 평범함을 거부한다라고 한글로 문신을 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파리 패션 박람회, 이때 한글 부스가 생겼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아바코라는 브랜드에서 드디어 한글을 상품으로 해서 패션 브랜드를 냈습니다. 이상묵 씨가 이때 패션쇼를 열어서 크게 각광을 받았죠. 한글 제품, 저는 이래서 한글의 가치를 아무래도 보편화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한글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한글 상품들입니다. 촌스러운가요? 한글 티셔츠들, 한글 가장 과학적인 한글 시스템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한글을 공부할 수 있는 조합형 한글 교재, 제가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글 브랜드 예쁘지 않나요? 꼭 영문 브랜드를 하면 되겠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한글 박물관 체험관을 지금 헤이리에서 열어서 2년째 지금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부모들이 와서 한글의 가치를 여기서 공부하면서 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뿌듯하게 긍지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티셔츠 체험, 여기는 한글로만 된 상품을 판매하는 샵, 소통의 부재로 고통하고 있는 백성과 그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한글을 개발한 세종의 리더십,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소통을 이룬 정신적인 유산, 역사적 가장 뛰어난 문자 소유 국민, 세계 유일의 문맹률 제로 국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소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입니다. 한글, 이 한글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세웁니다. 이상입니다.